첫 경기에서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가 또 팬들의 아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전노장인 그 이숙자 선수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나연 선수가 굉장히 그 자리를 잘 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터 이 시은미 선수가 올해는 이 팀을 이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네. 얼만큼 기대에 부응할지 오늘 첫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자, 성인배구 6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시은미 선수입니다. 중앙여고를 졸업한 선수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입문할 때는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 대표 주전 세타이기도 했고 1라운드 1순위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죠. 자,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숙자 선수는 이 관중석에서 네.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숙자 선수가 전 경기를 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은미 선수 뒤에서 딱 뒷받침을 해주면 이 시은미 네. 선수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또 기회는 잡는 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이나연 선수의 공백을 시은미 선수가 잘 메워주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기업은행에 지금은 베티 선수가 계속해서 국내 리그의 잔류를 선택했죠. 그렇죠. 현재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몸 상태이기 때문에 베티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24득점으로 득점 부분 5위를 차지했고요. 공격 종합에서도 48% 정도로 네. 3위에 입상했었던 베티 선수고, 한송이 선수와의 전위 후의 공격 네.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반대로 이 까리나 선수가 4시즌 만에 4년 만에 또 국내 복귀를 하지 이게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카리나 선수와 베티 선수는 2008, 2009년도에도 결승전에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카리나 선수가 득점을 덜하고도 이기는 경국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까리나 선수가 한국생명이었고요. 데라크루스는 베티 선수는 GS 칼텍스 소속이었습니다. 네. 자, GS 칼텍스는 베티, 이소영, 배유나, 한송이, 시은미, 정대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현정 리베로 선수가 투입을 준비할 그런 모습이군요. 네. 자, GS 칼텍스 오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감독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IBK 기업은행 알토스입니다. 김희진, 박정아, 유이옥, 최선아, 까리나, 이호희, 남지현 리베로 아니겠습니까? 신영경 선수보다 최선아 선수를 먼저 선택을 했네요. 네. 자, 최선아 선수나 사실은 신현경 선수가 수비형 왼쪽 자리로 이번 네. 시즌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하는 것이 또 성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전영아 주심과 김영철 부심이 네. 오늘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BK 보니까 이런 그 시스템이라면요. 김희진 선수나 박정아 선수, 카리나 선수가 한 번은 센터에서 공격을 하게 되겠는데 네. 이 카리나 선수의 장점은 또 이동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첫 선을 보일 카리나 선수네요. 사실 흥국 시절에도 이 가운데 공격수를 잠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점이 조금 안 준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네. 미팅이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정철 감독이 뭐 매 시즌마다 가운데 공격수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카리나 선수가 또 그 걱정을 얼마나 잘 메워줄지도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이호의 서브로 두 팀의 이번 시즌 자 1라운드 개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베티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하고 있는 기업은행 오른쪽 강타 네. 득점입니다. 첫 득점이 김희진 선수 손에서 나오네요. 네. 자, 김혜진이 지난 시즌에 경기당 평균 12.4득점으로 득점 부분 9위에 올랐던 선수. 그렇죠. 뭐 차세대 주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희진 선수죠. 자, 특히나 지난 시즌의 서브가 상당히 좋아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치은미 왼쪽에 베티 갑니다. 베티 네. 득점. 자, GS 칼텍스는 베티 선수가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베티 선수가 좀 더 마음을 추스려야 될 이유가 이나연 선수도 아니고 이숙자 선수도 아니고 시은미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때린다는 생각을 좀 더 가졌으면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베티 선수의 짜증이 얼마나 덜 나느냐도 그러네요. 성적이랑 상당히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볼이 짧았습니다. 자, 어렵게 바운드하고 있는 GS 칼텍스. 네, 베티 칩니다. 성공입니다. 자, 초반에 왼쪽에 베티가 2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볼들을 득점을 내줌으로 인해서 시은미 선수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베티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공격 점유율이 약 한 31%. 네. 이번 시즌 뭐 더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타가 어떤 그 조직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세타라면 아무래도 센터 공격을 위주로 공격을 하겠지만은 네. 부담스러워서 시은미 선수가 좀 더 높게 가리라 봅니다. 자, 배우나 선수의 서브 범실로 초반에 2대2가 됐습니다. 유희옥이 서브. 나연정. 자, 뒤로 물러섭니다. 가운데 시간차. 이소영.
자, 이소영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때 뛰지 못했던 것은 이성구 감독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다음 대회를 기약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만큼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될 텐데요. 뭐 연습 경기 때 봤을 때는 이성우 선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시즌 신인상을 받았던 이소영 선수입니다. 자, 좋은 서브를 갖고 있습니다. 까리나 선수가 지금 리시브 네. 가담을 하는데요. 자, 길게 브라카웃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최선화 선수군요. 이 최선화 선수는 역시 뭐 재간둥이네요. 지금 보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카리나 선수가 이렇게 서브 리시브를 해준다면 좀 더 팀이 조직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지난 2009-2010 시즌의 흥국생명의 까리나 선수는 네, 수비를 하지 않았던 그런 포메이션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GS 칼텍스. 자, 베티와 까리나. 자, 대각적으로 좀 튼다는 것이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지금 베티 선수가 뒤에 허리 근육이 조금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볼을 찾아 때리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곳에 볼이 안 온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까리나 선수 쪽보다 이제 대각적을 노린다는 것이 그대로 네. 바깥으로 나가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베티가 브로킹을 뭐 자신감 있게 뚫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벌써 베티 선수가 3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까리나 선수와의 지금 전위 대결은 어떤 양상을 좀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묘할 겁니다. 뭐 옛날 생각도 날 것이고 베티 선수는 또 자존심 대결도 있고요. 네. 자, 까리나 선수가 좀 점프가 상당히 좋은 선수는 아닌데 말이죠. 까리나 점! 첫 득점을 올리는군요. 네, 복귀 첫 득점. 그러네요. 이게 카리나 선수가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는 이유가 이호이 선수와 2008, 2009년에 한국에서 같이 하면서 또 챔피언이 되기도 했고요. 네. 자, 까리나 선수의 20개월 된 딸 아드리아나. 네, 아드리아나가 네. 직접 엄마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네. 찾았습니다. 김혜진 서브. 자, 강 서브보다 지금 목적 서브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브로킹 바운드가 됐습니다. 반격 기회는 기어브레. 자, 외발 이동. 받지를 네. 못하는군요. 이정철 감독이 까리나 선수를 높이 평가할 때 이런 네. 대목을 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화 선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으로 뺐고 카리나 선수가 가운데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GS 칼텍스는 낮은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나 김혜진 선수도 전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가운데 공격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6대 4입니다. 강서부 시도했습니다. 나연정, 한송이 스파이크. 자, 브라카웃인지 아닌지 아직 네. 판정이 유보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경기 전에 이성구 감독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송희 선수가 지난 코보컵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왼손을 맞았군요. 자, 까리나 선수가 브로킹 가담을 했는데 대각적으로 틀다가 일단 브로킹이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 합의 판정이군요. 자, 그대로. 지금 그냥 나갔다고 선택을 했는데 네. 글쎄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할까요? 타임이군요. 자, 일단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나요? 네. 자, 개막 전에 작전 시간 요청. 그래서 기능권을 갖다 다음 사람이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돼. 무릎을 써가지고 천천히 올려줘. 괜찮아. 어? 괜찮아. 자, 제스. 자, 일단 맞고 나갔다고 사인이 되면서 자, 일단 6대 4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일단 아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네. IBK의 서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대로 7대 4가 됐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작년 리그 첫 경기 때 GS 칼텍스가 3대 1로 승리를 하면서 승기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한송희 선수가 지금 이성구 감독이 어떤 사인을 했네요. 글쎄요. 자, 다시 브라카웃 됐다고 지금 정정이 되는 그렇네요.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도 뭐 화면상 맞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떤가요? 자, 수신호 자체는 브라카웃이었는데 네. 신호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터치아웃이면 GS 칼텍스 쪽이 맞는데 수신호에 약간 실수가 착오가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6대 5가 됐습니다. 네. 브라카웃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수신호가 잘못됐기 때문에 잠시 좀
헷갈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신호가 먼저 어느 쪽이냐를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행위인가를 판단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아니, 불러서요.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규정에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 초반부터 이정철 감독이 네. 지금 감독관들에게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에는 전영아 주심과 김영철 부심이 경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개막전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민감하죠. 그렇고 주심도 그렇고 상당히 네. 민감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듣기에는요, 이정철 감독이 그 아이, 그 말이 안 전영아 되죠. 주심이 아이고.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불러서 아니지, 그럼- 합의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됐잖아. 예? 잘못됐잖아.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심판이 네.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안 되죠. 이미 시그널을 해서 우리한테 점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정철 누가 감독은 지금 책임질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좀 억울함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게 엄연히 있는데, 예? 사실 판정 외에 재심 요청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심 요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자, 한송이 선수의 공격은 까리나 선수의 손에 맞고 그대로 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영아 주심이 브라카웃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IBK 쪽으로 손이 갔다면 그냥 아웃이 돼야 맞는 것이고 네. 지금처럼 터치아웃이라면 시그널이 GS 반대편으로 칼텍스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은 착오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개막전부터 아주 이정철 감독 네. 지난 미디어데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보다 네. 다시 챔피언 자리에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인한 각오를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오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던 이정철 감독이고 네. 여기 현재 화성 개막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경이 더 예민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 오늘 여자부 경기는 대전 개막전 인삼공사와 한국생명 그리고 화성 개막전 기업은행과 네. GS 칼텍스의 경기가 준비가 됐는데 지금 점수가 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6대5로 정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스포츠 종목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바로 배구 종목이기 때문에 네. 리듬의 중요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황명석 심판위원장이 직접 와서 감독관석에서 뭔가 네.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서순길 심판감독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네. 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경기라는 거는 이 체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물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 주부심도 마치 심판진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관중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가 진행이 돼줘야 되겠네요. 사실 수준 높은 경기는 선수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또 선수와 또 심판, 네. 관중, 네. TV 중계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조화로웠을 때 이제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요. 선수들이 코트장 안에서 계속해서 리듬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초반이잖아요. 아직 몸도 사실 덜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리듬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박미애 설위원. 네. 오늘 이정철 감독이 이렇게 꼼꼼하고 좀 깐깐하게 시즌을 시작하는 이유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력상으로 봐서는요. 일단 그 선수들의 교체가 있었고 카리나 선수가 나오고 있죠. 네. 또 중요한 유네스 선수가 한국생명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사실 잘 깨야지 나머지 경기도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까리나 선수를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cm고요. 78kg. 라이트 공격수입니다만 가운데도 소화할 수 있는. 네. 자, 이번 시즌 수비도 함께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8-2009년도에 426득점을 해서 챔피언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네. 또 이 선수가 사실 그 물론 다른 그 김연경 선수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베티 선수보다 더 적게 득점을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성숙된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미니카 출신의 베티 선수입니다. 26살이고요. 188cm. 역시 라이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GS 칼텍스 잔류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첫 번째는 정규리그 우승을 했지만 챔프전에 오르지 못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티 선수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선수이면서도 우승을 못 시켰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않았습니까? 이성구 감독과 베티 선수가 그야말로 한을 풀기 위해서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대5 상황입니다. 정대영의 서브.
자, 그대로 범실되면서 아무래도 길게 쉬었던 그런 호흡이 좀 안 맞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리듬을 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군다나 정대웅 선수 같은 백정도장이 이런 리듬을 깨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시즌 전에 미디어 데이 때도 이선구 감독이 우리 팀은 어린 선수보다 이제 선참 선수들이 좀 잘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자, 지금도 그물잡기 반칙이 아닌가 싶은데 시은미 선수의 범실이 나왔네요. 자, 그럼 더블 컨택인가요? 올라가는 상황의 네. 범실 때문에 그대로 8대5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입니다. NH농협 2013-2014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화성 IBK기업은행과 준우승팀 평택 GS 칼텍스의 1라운드 경기인데요. 사실 두 팀에게는 1라운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자, 왼쪽 한송이 스파이크. 자, 바운드로 살리는 남지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카리나. 자, 못 맞고 바운드. 자, 2단 바운드 됐습니다. 자, 반대편은 GS 칼텍스 가운데. 넘기지를 못했죠, 베티. 좋아요. 한송이가 마무리 짓는군요. 한송이 선수가 아주 적당한 스피드로 그 볼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자, 만약에 한송이가 득점을 하지를 못했다면은 좀 분위기가 기우는 건데요. 그게요. 지금 점수차가 확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감각이에요. 본인이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좋은 처리가 됐습니다. 초반에 8대6인데요. 자, 두 팀 모두 일정의 패턴을 쓰기보다는 서브. 살짝 나갔네요. 밀렸네요. 자, 시은미의 범실인데요. 패턴 플레이가 나오기보다는 네, 일단 안정적으로 네.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밀렸나요? 자, 서브가 좀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웃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왼쪽 브로킹 바운드. 자, 이소영이 따라갑니다. 나연정. 자, 가운데 유이옥.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갑니다. 박정환 스파이크. 자, 득점은 기업은행입니다. 자, 이소영이 손을 들었죠. 네. 이소영 선수는 공격을 조금 꼬리를 길게 간다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카리나 선수의 서브 범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카리나 선수가 2008-2009년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스파이크 서브를 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동안에 스파이크 서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서브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 2009-2010 시즌에는 서브 득점 22개로 네. 5위에 올랐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요.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시은미. 자, 볼이 붙은 감이 있는데요. 자, 이호이. 박정아. 그렇죠. 브라카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IBK보다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지금 시은미 선수인데 네. 본인이 실수했다는 손을 잡고 들 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너무 조심스럽게 그 토스를 하다 보면 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시은미 선수가 아주 일정한 패턴의 토스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소영 바꿔. 좋아요. 시간차. 네, 나이스 토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가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다른 선수에게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배짱으로 토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소영이 감각이 좋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시은미가 좀 이용을 한다면은 네. 자, 충분히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배인 이숙자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볼이 약간 짧았죠. 네. 하지만 노련하게 이제 경기를 풀고 있는 박정환 선수네요. 박정환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또 궁금해요. 제가 그 경기 전에 흥국생명체육관에서 연습 경기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날 박정환 선수 많이 혼났습니다. 팔이 네.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자, 박정환 선수가 또 성장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베티. 네, 좋습니다. 깨끗한 득점이군요. 자, 베티 선수는 초반에 넉 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티 선수는 오늘 괜찮고 빠르게 정대영 선수나 배우나 선수와 이 신미 선수가 호흡이 하나 나와줘야지 네.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소영이 지난 시즌 서브 득점이 22개. 신인 선수 치고 서브가 상당히 강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이호이 석공. 자, 비속공이 막힙니다. 시은미. 자, 지금도 붙었습니다. 뒤로.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앞으로 베티. 수비 바운드가 되었습니다. 호이 카미나. 자, 맞지 않고 나갔다고 사인하고 네. 있는 전영아 주심.
자, 시은미가 좀 급하니까 베티 선수를 좀 많이 찾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선수를 보지 않고 베티 선수만 믿을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지금은 경기에 집중해서 그 플레이 자체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요. 점수는 2점 차이. 자, 까리나 선수가 꽤 많이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못 맞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공격 변환 기업은행 직선타. 좋습니다. 코스 좋고 타임도 좋네요. 자,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서 네, 초반이긴 합니다만 박정원 선수가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죠. 전위에서 지금 카리나 선수의 효과는 전위에서 박정환 선수와 김희태 선수 같이 붙음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나눠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점수는 13대 10. 2단 네. 패스 페인팅 시은미 선수인데요. 자, 시은미의 장점 가운데 이런 그 2단 패스 페인팅을 또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시은미 선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느낌으로 자신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입단 당시에 염혜선 선수와도 아주 각축을 벌였었던 이 시은미 선수인데 네. 지난 2시즌 동안에 경기 경험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카로리나 그렇죠. 브라카웃됐습니다. 네네. 볼이 조금 짧았는데 네. 그걸 그냥 때리지 않고 잘 밀어치네요. 초반에 3득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호희 선수와의 호흡은 어때 보입니까?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리나 선수가 가장 안정이 된 이유가 이호희 선수와 전에 잘 맞췄던 경험이 네.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겠죠. 네. 자, 이소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신장이 좋은 이소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즌 브로킹이 13개가 있었거든요. 자, 브로킹이 좋은 센터입니다. 김희진 서브 득점!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컵 대회 서브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그냥 감아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슉 날아가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스피드 있는 좋은 서브네요. 자, 김희진 선수가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즌에도 서브 득점이 46개. 5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았죠. 완벽하게 안쪽에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몸이 상당히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자, 본인 스파이크 때리는데도 좀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왼쪽 공격 성공의 GS 칼텍스 한송이 선수군요. 아직까지는 지금 15점, 12점 되는 동안에 정대웅 선수나 배우나 선수가 때려서 득점이 안 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네. 자, 김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업은행에서 지난 2012-2013 시즌에 이적이 돼서 또 활약이 좋았던 자, 김지수. 서브 득점 응수하는군요. 이게 중요해요.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네. 더군다나 교대에서 들어간 선수가 첫 득점이 나온다는 건 큽니다. 사실 이 김지수가 네. 지금 리시브를 했던 최선화 선수 자리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 쪽으로 지금 서브를 넣어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동. 네. 자, 외발 이동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는 까리나. 그렇습니다. 올해 그 리그 때는요, IBK가 경기할 때 왼쪽에 있는 선수들의 브로킹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16대 13입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화성입니다. 화성 IBK 기업은행과 구미 평택 GS 칼텍스의 두 팀 간의 1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광희 선수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네. 이숙자 선수,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같은 세대의 선수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최강희 전 국가대표 선수도 네. 많이 예쁘네요. 예쁘네요. 네. 자, 또 예쁜 선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최선화 선수도 예쁜 이게 선수입니다. 최선화 선수가 김지수 선수 서브 못 받았잖아요. 네. 만회를 했네요. 이게 선수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자, 한송이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뒤로 좀 주춤했었는데 그대로 네. 짧은 서브를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을 첫 번째 본인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 말고 한 발 앞에서 마중 나가 서브 캐치가 되니까. 자, 괜찮다. 어떻게 하는 건 알지? 시작 운영하는 거. 자. 이선구 감독이 본인의 작전 시간 2개를 먼저 썼고요. 네. 자, 임상현 단장을 비롯해서 이 화성 개막전을 맞이해서 팀의 많은 관계자들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구 감독이 그 시은미 선수에게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네요. 네. 자, 시은미 선수가 잘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최선화의 서브. 다시 한번 한송이 쪽인데요. 자, 베티 가운데 호이 네. 성공. 자, 지금 까리나 선수와 네. 베티 선수의 공격 패턴은 어떻게 좀 다릅니까? 베티 선수는 일단은 그
높이와 본인의 기교를 위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카리나 선수는 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스피드를 이용하는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자, 이소진. 김희진.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카리나 쪽입니다. 브로킹 바운드 됐습니다. 자, 김혜진이 리시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카리나 스파이크! 브라카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리나 선수에게는 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지만 네. 이소영 선수에게는 이거 하나 떨어져주면 참 달라지는데 이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네요. 오른손을 좀 더 힘을 줘야 되겠네요. 자, 카리나 선수가 전위 쪽에서 가운데 이동 외발 공격이나 짧게 치는 공격을 하고 그런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서브 득점 카리나! 이정철 감독이 원하던 스파이크 서브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본인이 너무 편하게 지금 서브를 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바꾸면서 아주 이런 좋은 서브로 보답을 하네요. 본인의 복귀를 다시 알리는 아주 네. 강한 서브 득점을 만들고 있는 카리나 선수예요. 자, 이번에도 강한 서브. 네. 자, 바깥쪽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후입니다만은 카리나가 전위로 오면은 이제 아주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자, 김혜진이 뒤로 가면 또 후위 공격하면은 상대팀은 좀 헷갈려지는 거잖아요. 좀 더 조직적인 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카리나 선수의 그 특성입니다. 네. 자, 두 팀의 1세트. 19대 15입니다. 카리나 수비. 자, 2단 패스 페인팅. 어렵게 잡고 있는 제스 칼텍스. 이소영 네. 성공입니다. 잘 어렵게 때렸네요. 득점하는군요. 그러니까요. 나연정 선수가 좀 더 정확히 올려줬어야죠. 네. 사실 지난 시즌 그 정규 시즌의 6경기를 좀 분석해 보면은 네. 득점은 오히려 GS 칼텍스가 좋았는데 결국 수비와 범실에서 기업은행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업은행이 짊어지거나 경기가 하면 17개. 너희도 똑같이 느슨하게 떠버린다고, 대충 떠버린다고. 자리를 잘 잡고서 브로킹 사이 주지 말고 타이밍 맞춰 오만 시켜야지. 그냥 대주면 안 되잖아. 다 안고 떨어지잖아.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 두 팀의 초반 범실 싸움에서는 GS 칼텍스가 6개고요. 네. 지금 기업은행이 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정철 감독이 잘 되던 이호이를 빼고 좀 이소진을 투입한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그 이소진 선수 좋은 브로킹이고 두 번째는요. 베티 선수의 그 공격을 일단 그 브로킹이 첫 번째 수비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좀 수비하는 선수에게 편함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브로킹 바운드를 하게 되면 이제 공격은 된다는 득점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자, 카리나 쪽 박정환 스파이크 성공. 빨라요. 오늘 직선이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GS 선수들은요. 양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네. 반발짝 정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자, 네. 박정환 선수를 일단 그 칭찬하거나 지적할 때 이 팔꿈치의 높이를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팔꿈치의 높이는 좀 어떤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소영 같이 따라갑니다. 베티입니다. 네. 자, 반대각선 공격의 베티 데라크로스. 역시 베티 선수가 작년 그 첫 경기보다는 훨씬 그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근육의 그 발달도 네. 눈으로 보일 만큼 좋은 컨디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네. 자, 이번 시즌은 더 나아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박정아 강타. 자, 브로킹 위쪽으로 좀 높이는 좋았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네. 판단. 자, 박정아의 공격 범실. 나갔고 네. 지금 계속해서 카리나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서브를 넣는데 목적타는 좋지만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돼요. 네. 이 카리나 선수가 서브 리시브에 자신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카리나가 또 받았습니다. 가운데 강하게 볼을 때립니다. 남지현이 걷어 올립니다. 박정아 연타로. 자, 빈자리 쪽. 그리고 베티가 끝냅니까? 베티. 하지만 따라가는 카리나. 3단 넘기고 있습니다. 자, 정대웅 선수가 떠주고 이성 선수랑 묶어줘야 됩니다. 자, 묶고 갑니다. 베티 스파이크. 그렇죠. 완벽한 네. 패턴입니다. 나이스 토스예요. 지금은 기다렸기 때문에 좀 낮게 가져야 되고 이게 정대영 선수와 그 이성 선수가 묶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네. 상대편 센터를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맨 브로킹만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베티 선수가 아주 손쉽게 득점에 네. 완성됐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코스도 좋고 아주 시우미 선수도 좋았습니다. 자, 이정철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정아야, 올라오면서 빨리 때려. 괜찮아? 저 까리도 준비하고 백어때 서브를 좀 올려놔. 이렇게. 지금 단번에 한 점 차이로 격차를 좁히고 있는
네. 평택 GS 칼텍스 킥스입니다. 이정철 감독이 마음을 놓을 수 없죠. 그렇죠. 여자부 경기는 휘슬을 올릴 때까지는 마음을 못 네네, 놓아요. 언제나 한 방이 있는 베티 선수와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는 정대웅 선수의 공격이 나올 때쯤은 됐습니다. 자, 배우나가 지난 시즌에 서브 득점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를 봤거든요. 네. 까리나 쪽입니다. 자, 그리고 볼을 네. 강하게 때립니다. 또 밀립니까? 자, 이번에도 볼이 밀리면서 20대 20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이 박정아 선수가 오히려 밀어치기보다는 자신 있게 내리꽂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센터가 미처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묘하게 보이는데요. 자, 긴 이동 됐습니다. 터치아웃 되면서 득점 21대 20. 저희가 그 미디어 데이 때 네. IBK는 주장이 오지 않고 이 김희진 선수가 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김희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이죠. 네. 자, 김민지 선수가 상당히 또 인터뷰도 잘하는 선수예요. 네. 자, 노란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수비를 강화를 하고 서브를 넣었습니다. 자, 2명 맞기 뜹니다만 브로킹 바깥쪽. 자, 결정적인 20점 이상의 네. 이 경쟁에서 양 팀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요? 글쎄요, 20점 넘으면 물론 뭐 외국인 선수의 기대감이 더 많아지긴 마련인데 이 경기 운영을요. 그래서 20점 전에 지금 센터에서 공격이 좀 더 나와줘야 될 상황인데 네. 전혀 뭐 GS 칼텍스는 아직까지 센터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소영 서브. 자, 어려운 수비가 됐습니다. 가운데 바깥쪽 그렇죠?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브로킹 성공이에요. 그래서 정대웅 선수가 브로킹 500개 달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에도 브로킹 62개로 브로킹 부문 3위. 네. 성인 배구 15년째. 네. 하나 부족했잖아요. 500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 전성기 시절에 이숙자 선수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우승도 현대에서 했었고 네. 같이 이적을 하면서 GS 칼텍스에 또 우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기쁨을 함께 맛본 사이 아니에요. 네. 자, 이소영 서브가 까다로워요. 가운데 파고듭니다. 네. 자, 발빠른 득점으로 분위기를 뺏어오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자, 박정아 선수입니다. 이정철 감독 웃고 올리네요. 박정호 선수의 2개의 그 아웃이 지금 네. 점수를 이렇게 만드는 결과가 됐는데 일단은 끊어가네요. 조금 더 마음을 가볍게 먹고 말이죠. 좀 네. 짧게 친다는 느낌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정대웅 선수 역대 통산 500개 브로킹 성공 2호 달성이 됐습니다. 자, 시은미 베티에게 줍니다. 베티 나갔나요? 네, 나간 걸로 보여요. 볼이 조금 짧았습니다. 아, 토스 자체는 좀 짧았어요. 그래요. 그 급할수록 너무 조심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짧은 건 짧은 거지만 볼이 가다 말아요. 네. 힘이 없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3대 22. 다시 자, 베티 직선점. 자,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위 쪽 그대로 넘기고 있는 신현경. 자, 베티에게 줍니다.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운드 됐습니다. 이번에도 베티입니다. 베티 스파이크. 자, 브로킹 바운드 됐습니다. 자, 반격 기회는 기업은행 까리나 뜨고요. 스파이크. 자, 배유나 수비. 자, 또다시 베티. 아, 성공은 됐는데 베티가 바쁘네요. 바쁘고 많이 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좋아하는 볼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베티 선수가 잘 봤다기보다 지금 이호희 선수가 너무 쳐져 있었어요. 자, 사실 와. 그 전에 이호희 선수가 직선 쪽을 잘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본인도 좀 늦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아, 서브 범실 24대 23이 됐습니다. 거의 베티 선수 혼자 공격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면 네. 지치게 돼 있는데 글쎄요. 자, 지금. 그 다음에 공격 득점이 한송이가 2득점이에요. 그리고 배우나 지금 정대웅 선수가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정대웅 선수가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도트맨 1세트 24대 23입니다. 짧은 서브 득점으로 1세트를 끝내는 김유진. 김민지 선수는 강하게 때려서 득점 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상대를 알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자, 기업은행이 김혜진의 서브 2방, 까리나 선수와 최선아 선수가 서브 1개를 각각 기록하면서 두 팀의 개막전 1세트를 25대 23으로 제압을 합니다. 자, NH농협 2013-2014 V리그 여자부 개막전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립니다. 사람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나 할까
시작합니다. 2013년 11월 2일 오늘부터 오는 2014년 3월 16일까지 정규리그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4월 4일에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장장 5개월간의 대장정은 KBS N 스포츠를 통해서 네, 프로배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방송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까리나 선수가 아주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보여줬고 박정환 선수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잘 지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IBK가 지금 윤혜숙 선수도 떠났고 알레시아가 갔지만 이 네. 카리나 선수도 오늘에서 동격의 옵션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브로킹하는 상대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브로킹도 브로킹이지만 공격 수비의 형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격의 수는 많아진 반면에 윤혜숙의 빈 공백을 이번 시즌 어떤 선수가 좀 메워주느냐. 네. 초반에 최선한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수비를 했고요. 그렇죠. 가운데 신현종이 들어왔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약간 좀 빈틈이 좀 보이지 않느냐 하는 네. 느낌도 있군요. 최선아 선수와 신현경 선수가 한 사람 반목만 해도 사실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정철 감독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정철 감독이 보고 있는 이 기록지 한번 네. 박미 위원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GS 칼텍스가 공격 성공률은 베티 선수가 워낙 좋아서 50%가 넘었습니다. 자, 두 팀의 2세트입니다. 박정환 스파이크. 자, 받아올리는 한송이 그리고 베티.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연타. 자, 김희진 연타. 자, 또다시 베티에게 가는데요. 자, 이번엔 맡겼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번 가야 되겠죠? 자, 반대로 왔습니다. 이소영. 자, 그러나 미팅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공격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은미 선수가 내가 잘못 졌나? 이게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공격수의 책임입니다. 네. 볼을 나눠서 경기를 운영하는 거는 시은미 선수 몫이에요. 자, 시은미 선수가 초반에 얼마만큼 팀을 안정시킬 것인가가 이번 시즌의 GS 칼텍스의 성적입니다. 네. 한송이를 좀 많이 괴롭히는군요. 캐치볼. 캐치볼 파울이 네. 지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은미가 더 주눅들 수 안 돼요, 있어요. 안 돼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완벽하게 내가 경기를 풀어야지 하는 것에서 일단은 벗어나줘야 돼요. 자, 이번 시즌도 캐치볼이나 포지션 폴트는 비디오 판독의 예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GS 칼텍스가 첫 세트에 베티 선수에게 완벽하게 의존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기를 했다면 네. 지금 정대영 선수나 배우나 선수의 공격이 나온다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전의 수비가 좋습니다. 반박자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낮아요. 자, 타이밍이 좀 빨랐나요? 지금 볼이 낮고 김희진 선수도 네트와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볼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자, 김희진 오늘 경기 4득점, 그 가운데 서브 2득점이 있습니다. 2대2 동점. 자, 까리나 선수를 좀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빈자리 푸시페인트. 언더바운드. 자, 왼쪽에 베티. 나이스 디그. 자, 다시 한번 높이 싸움에서 밀어붙이기. 자, 볼은 살아있습니다. 3라운드 먹겠습니다. 자, 가운데 박정아. 자, 뒤쪽에 김희진, 가운데 까리나 성공입니다. 자, 이번 시즌 네. 공격의 수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특히 알레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이 있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브로킹하는 선수가 이동하기에 편한데 지금 카리나 선수는 조금 낮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낮지만은 알레시아 선수보다는 좀 빠르기를 갖추고 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프는 약간 낮은 반면에 그만큼 좀 민첩하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직선 쪽 네.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정대영의 포인트. 첫 득점, 공격으로서는 첫 득점이 나옵니다. 네, 자꾸 그 시은미 선수에게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전해줘서 네.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디어데이 때도 이성구 감독이 정대영 네. 선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네. 할 정도로 이번 시즌 3참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선구 감독인데요. 자, 이소영 서브. 깔끔하게 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정상적인 타이밍입니다. 네. 이호희 선수가 카리나 선수가 좋아하는 오피아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카리나 선수도 오히려 작년보다는 박정아 선수와 김민 선수가 좋아졌다고 볼 때 네. 부담이 덜하는 상황에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정철 감독은 외국인 선수 때문에 영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까리나 선수가 과연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베티 터치아웃. 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난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네.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 데라크루스입니다. 이정철 감독이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복동이가 온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첫 경기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베티는 10득점, 카리나 선수는 8득점 하고 있습니다. 베티의 강서브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최선아. 지금은 뭐 자신감 있게 볼을 때려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언니들이 받아주겠지 하는 자신감이 있고 역시 남지현 선수가 여유 있게 뭐 2단 연결을 세타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도 좋았고. 최선아 선수가 이제 성인 배구 3년째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정철 감독에게 좀 눈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2단 패스 페인팅. 좋습니다. 자, 오늘 2단 패스 페인팅으로 2득점 하고 있는 시은미. 오히려 이나연 선수보다는 이런 상황은 이 시은미 선수가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은미 선수가 2라운드 1순위로 지난 2008-2009 시즌에 입단이 됐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고교를 뭐 평정했던 그렇죠.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 볼이 짧아요. 수비. 가운데 쪽. 자, 유효기 핀 맞았는데 네. 득점 됐어요. 속공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느낌이 저는 바로 그 몸으로 오는데 네. 세타의 정확도가 낮았을 때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높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네. 하여튼 점프하는 순간 계산이 돼줘야 돼요. 방송에서만 이 애들리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구 경기하면서도 좀 민첩성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카리나 선수 서브 범실입니다. 6대6 동점. 이 애기 엄마가 돼서 그런지 좀 더 성숙해 보이는군요. 좀 더 열심히 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 당연합니다. 자, 최선아, 박정아, 브로킹. 한송이 선수가 잘 왔네요. 자, 지금 너무 안이하게 스파이크를 때렸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문제가 지금처럼 뒤에서 오는 볼은요. 박정아 선수가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위치와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네.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좀 더 크게 볼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정아 선수가 이제 짊어지는 볼에 대한 그 대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자신감 있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카리나? 이호이, 카리나 오른쪽 호위 대각 깊숙한 공격입니다. 그렇죠. 꽂을 필요는 없죠. 코트장을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호이 선수가 골고루 뭐 선택을 하면서 좋은 토스웍을 보여줍니다. 오늘 카리나 선수가 후위 공격 2개째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가운데였고요. 한 번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후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레시아 때보다는 공격의 좀 패턴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소영. 자, 수비가 됐습니다. 수비 됐는데 지금 뭔가요? 네트를 건드렸나요? 김진 선수가 네트를 건드리는 아니면 센터라인 침범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돌아서면서 김희진 선수의 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이건 놓친 상황인데 하여튼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이 되면서 8대7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화성입니다. 나 오늘 우리카드컵 챔피언인 IBK 기업은행과 평택으로 연고지를 옮긴 GS 칼텍스 킥스의 두 팀의 1라운드 개막전입니다. 자,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만났던 두 팀이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로도 압축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세트 스코어는 1대0으로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박정아의 공격. 좋아요. 배나 나연정. 선수. 자, 그리고 이소영 스파이크. 다시 한번. 자, 베티조 두 명이 막습니다. 네. 그대로 잘 매겼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기다리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가도 좋을 듯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베티 선수가 좀 더 그 체력 소모가 클 걸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좀 더 앞에서 놓고 때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가요? 자, 베티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공격 점유율이 약 한 31%. 네. 오늘은 그 이상의 그 점유율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 점유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호이 짧은 페인트. 오늘 김희지 선수가 짧은 걸로 재미를 보는데요. 이제는 김혜지 선수가 경기 운영을 보니까 그냥 배구를 잘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배구를 알고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 그렇죠. 여러 차례 나오네요. 자, 1세트를 끝났던 공격도 이제 짧은 공격이었고. 네. 자, 이번에도 나연정의 움직임을 잘 읽었습니다. 그물 플레이 안 돼요. 네. 기업은행의 득점이군요. 오히려 강한 서브보다는 지금 그 움직임이 큰 서브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네. 기다리는 그 서브 리시브보다는 이성구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마중을 일단 막아줘야 돼요. 네. 9대9 동점. 좀 길게 와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대각종.
자, 베티가 많이 치게 되면은 범실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높이에서도 떨어질 것이고 마지막 순간적으로 뛸 수 있는 힘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네. 글쎄요. 벗어났고 볼은 벗어났는데 자, 토스도 약간 짧은 감이 좀 있어 보였는데요. 네. 네. 자, 유희옥의 서브 범실. 10대 10 동점. 자, 오늘 개막전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약간 좀 긴장이 많이 긴장되고. 되고 사실 중계하는 저희도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지금은 엎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자, 수비 완벽하게 좀 만들겠죠. 가운데 시간차. 자, 패턴의 시도는 좋았는데 밀려나가는군요. 이거는 틀림없이 나와줘야 될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 나간 건 아쉽지만은 이 자체를 하지 않고 경기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자, 최선화 선수의 손끝에 약간 긁히는 그런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박정아 선수예요. 자, 오늘 기업은행의 서브가 터지는데요. 네. 이상하리만큼 작년에도 상대 전적에서 보면요. 서브만큼은 다른 팀보다 네. GS 칼텍스를 만나면 RPK 선수들이 서브를 훨씬 잘해주고 있네요. 자, 경기당 평균 1.73개. 네. 잘그 수비에서 세트다. 네, 우리가 리듬이 그렇습니다. 살아나는데 리듬을 죽이는 게 우리가 서브 리시브 다 죽지 않아 지금. 야, 리시브만 좀만 버티자. 자, 2점 차인데 이정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또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서브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세트당 1.73개를 GS 칼텍스와 했는데 다른 팀이랑 할 때는 한 1.5개 정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RBK가 서브 득점만 6득점인데 네. 작년 상대 전적에서 와서는 6.3개였는데 지금 두 번째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RBK가 서브를 잘 내어줘서 그러기도 하십니다만 그 GS 칼텍스의 선수들이 그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네. 계속 앞쪽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좀 더 감독의 설명대로 좀 마중 나가는 느낌으로 네. 수비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12대 10이 됐습니다. 자, 박정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서브 득점이 24점이 있었습니다. 박정아의 서브. 이번에도 야. 득점입니다. 연속 득점의 박정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브 리시브에서 기우는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는 사실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서브 리시브는요 세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잘 주려고 하면 사실 훨씬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엔 서브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박정아 선수가 한 세트에 서브 5득점이 본인의 최다 득점인데 한 세트 2득점을 하고 이번엔 범실이 됐습니다. 자, 범실은 4대 0이고요. 그만큼 강서브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실도 많아지는군요. 네. 13대 11로 2점 차이. 이소영의 서브. 자, 이소영도 강해요. 됐어요. 서브 웅수. 그렇습니다. 두 개째 서브 득점을 하고 있는 GS 칼텍스. 좀 더 네. 공격적인 서브가 필요하겠죠. 자, 사실 이소영이 좋은 선수라는 게 네. 공격도 좋습니다만 수비나 네. 이런 또 서브가 좋잖아요. 상대 전적에서 보면은요 공격에서도 45%가 넘습니다. 자, 이소영 선수의 서브 득점. 이번엔 넘기지를 못했고요. 그 작년에 본인이 그 첫 해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울기도 많이 하고 또 생각보다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는 그건 떨쳐버린 듯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만약에 그렇다면 GS 칼텍스로서는 상당히 다행인데요. 자, 김희진 서브. 이소영을 괴롭힙니다. 자, 배티 가운데 잘 받고 연타죠. 그렇죠. 역시 노련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점프 탁 뜰 때 코트장이 너무 많이 비었는데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네.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배티가 강타자니까 네. 기업은행 선수들이 좀 경직되기 그렇죠. 마련이죠. 길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잘 봤습니다. 자, 예측 수비를 했다가 그대로 연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2득점에 46%의 공격 성공률. 차선아 브로킹 성공. 네. 정대영과 이소영. 아쉬움이었나요? 그렇죠. 찰떡궁합으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정대훈 선수 오늘 두 개째 브로킹 성공을 합니다. 네. 이 최선아 선수가 조금 리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볼이 뒤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네, 좀 더 앞에 놓고 브로킹 충분히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리스를 합니다. 대자리에서 카리나 네. 득점. 아직까지 카리나 선수가 특별한 범실이 없다는 것이 서브 네. 범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괜찮네요. 그 한국생명에서 뛰었던 카리나는 약간은 뭐 설익은 모습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성숙된 플레이를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카리나 선수가 이제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서 특별하게 이제 클럽 생활을 한 것은 아닌데 네. 자 그래도 이제 체력 훈련이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시은미. 자 베티 어려운 수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행. 자 넘어지면서 그대로. 자 잘못됐으면 지금 발목 쪽에 부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카리나 선수 10살 때부터 배구를 했잖아요. 네. 물론 언니도 배구 선수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우승했던 경험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10살 때부터 했으면 뭐 볼 다루는 데는 이제는 뭐 네. 능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네. 남편도 운동 선수라고요. 농구 선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프로농구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호이가 언더바운드로 볼을 띄워줍니다. 그대로 3단 어렵게 넘겼는데 자 이번에도 중앙선을 넘기고 말았던 네, 김희진 선수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희진 선수가 때리기보다는 지금 전위에서 공격을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 미루지 않았나. 유희옥 선수가 네. 너무 다른 선수를 믿었네요. 자 순식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은행이 한 점을 뒤져있습니다. 16대 15입니다. 화성입니다. 자 두 팀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끝났습니다. 16대 15로 GS 칼텍스가 한 점을 앞서 있고 1세트를 이겼던 기업은행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지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브 한 점 있죠. 자 길게 코스를 봤는데 나갔군요. 자 서브 범실하고 있는 김지수. 김지 선수가 그 번호판으로 얼굴을 가리네요. 네. 창피해서인가요? 이성구 감독님 보지 않더라. 네. 자 시은리 선수가 다시 전위고요. 서브는 카리나. 자 넘기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예전에도 카리나 선수의 서브 범실이 약간 좀 있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카리나 오카시오 선수입니다. 많은 클럽 그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판 아메리칸컵에 출전을 하면서 꾸준하게 또 대표팀 활약을 했었던 이 카리나 선수입니다. 자 바운드 합니다. 자 제자리에서 네. 개인 시간차 유희옥. 참 유희옥 선수도 이 기라성 같은 공격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본인의 역할을 하네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또 센터 한 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유희옥 선수가 못한 건 없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정철 감독의 입장에서는 유희옥 선수야말로 네, 활용점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은미 자신감 있게 볼을 예. 띄워줍니다. 김희진 아, 선수 막혔네요. 막혔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때리기 전에 미리 길목을 틀어막는 네. 좋은 브로킹입니다. 자 이건 좀 막혔구나 하는 네네. 느낌을 주는 손을 쭉 펴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곱게 잘 막았군요. 18대 17로 역전됐습니다. 이소영, 한성희, 남전의 좋은 수비. 자 그리고 도약이 좋습니다. 네. 브라카우스를 만들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제 김희진이 공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희진, 왼쪽에 박정아라면 지금 GS 칼텍스의 플레이는요. 가운데를 두 선수가 묶어서 속공을 뜨고 시간차를 때리는 플레이가 나와줘야지. 네. 지금 유희욱 선수의 높이 가장 높다고 볼 때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수는 19대 17 이선구 감독. 거다가 때리라. 쭉 그러니까 똑바로 반대로 때리라니까 자꾸 똑바로 때려. 상황을 봐 누굴 줘야 되나. 지금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하나가 2점이 는 것만 생각해. 하나 볼 때는 우리가 2점 올라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조금만 더. 자 지금 시은미 선수의 입꼬리가 좀 아래로 좀 쳐져 있는데 입꼬리가 좀 올라가길 바랍니다. 연습 과정에서 보니까 입술이 부르 터더라고요. 뭐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뒤집어 보면 기회는 지금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기회가 또 오는 게 네. 아니거든요. 이후의 서브. 자 시은미 따라갑니다. 자 빈자리 쪽으로 바운드 띄우고 있는 GS 칼텍스. 한송이 스파이크 블로킹. 유희옥. 네. 이제는 남은 그 카드가 서브 리시브가 좀 더 된다면 뭐 베티 선수 후위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베티 선수가 후위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자 베티를 활용하는 공격 아직까지 좀 가운데 공격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은미 가운데 후위죠.
이것까지 나갑니까? 자, 이것마저도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면은 사실 네. 시은미 선수로서는 그렇습니다. 볼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비디오 판독을 일단은 요청을 합니다. 네. 자, 21대 17 이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이선구 감독입니다. 좀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뭐 아웃이 나간다면 세트가 어렵습니다. 네. 베티 선수의 공격이 지금 손에 맞고 나갔는지 비디오 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우님 경기 감독관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요. 네, 자, 유혁의 손에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관한 네. 비디오 판독. 자, 판독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맞은 것 같습니까? 맞지 않은 것 같습니까? 뭐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육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네. 비디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고 나갔다고 노터치라고 좀 이우님 감독관이 이야기를 하는 듯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21대 17이 됩니다. 자, 후위 쪽에 나연정 그리고 이소영, 시은미, 석공. 자, 그렇죠. 그렇죠. 배우나 선수나 정대웅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론 뭐 시은미 선수가 서브 리시브가 안 온 것도 있고 본인이 지금 주전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속공을 잘못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해봐야죠. 자, 부담보다는 시도예요. 그럼요. 시도해봐야 되네요. 자, 21대 18. 자, 나와서 자, 볼을 높게 띄우고 있는데요. 자, 바운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반대편은 GS 칼텍스 베티 스파이크 연속 득점의 네. GS 칼텍스. 베티 선수가 득점은 났지만 볼이 조금 앞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베티 선수가 네. 약간 성격이 민감한 편이니까 네. 여기서 짜증이 나면은 조금 경기 안 풀리는 안 거예요. 되죠. 안 네. 됩니다. 자, 베티 선수도 네. 시은미와 잘 맞춰가길 바랍니다. 자, 지금도 방금 전에 것도 맨투맨 잘못했다고. 윤아가 씨는 3대3 맨투맨 하면은 정면을 맨투맨을 해야지. 대놓으면 어떡해? 야, 자, 봐. 연결이 빨리 되면 잔반에다가 빨리빨리 발부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서브리시 하나야. 이렇게. 오늘 경기를 지켜보는 기업은행의 팬들은 좀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숙자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좀 가장 아쉬움으로 남고요.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오른쪽에 김희진, 뭐 왼쪽에 박정아, 뭐 가운데 카리나 혹은 오른쪽에 카리나 지금 특정적으로 한 포지션만 소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자, 지금은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 이번에 또 김희진이 가운데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바운드. 남지현, 박정환, 터치아웃. 지금 이정철 감독이 박정환 선수에게 박수를 줘도 좋을 듯 싶은 것이 이 박정환 선수가 몸이 좋았을 때는요. 네. 정말 공격이 남자 공격처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 타이밍이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아주 잘 갔네요. 이종철 감독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싶은 배구가 네. 아주 아기자기한 배구뿐만이 아니고 네. 남성 같은 이 파워풀한 배구를 보여주고 싶다 맞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직선타. 자, 베티의 강한 공격. 자, 베티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5득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4득점 42%에 가까운 성공률인데요. 네. 자, 이성구 감독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배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네. 최선한 수비. 자, 그대로 넘어온 볼 못 맞고 네. 지금은 몸에 많이 맞으면서 포웨이트 공격 범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이 됐고 네. 오늘 베티 선수가 공격은 좋지만 뭐 서브나 브로킹은 아직 없네요. 자,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요. 네. 사실 선수들에게도 이제 초반에 한 5경기, 6경기는 네. 연습해왔던 그 패턴이나 호흡을 좀 익혀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철 감독. 안 움직이고 팔로만 한다니까, 팔로만. 그러니까 팔이 구부러지잖아. 그거 고치라니까. 자, 그리고 볼이 어렵게 딱딱딱 돼도 빨리 그걸 봐야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데드되기 전까지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야. 집중력, 마지막에 집중력. 이렇게. 이정철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이제 손이 아니고 발로 먼저 따라가서 네. 위치를 잡고 이제 수비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픈 공격은 GS 칼텍스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티 쪽으로 많이 갔고요. 서브 득점은 7대 2로 기업은행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브로킹은 3대 2로 비슷한 편입니다. 네. 자, 두 팀의 2세트. 짧은 볼입니다. 자, 시은미가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티
됐어요. 아, 길게 잘 봤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의 감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브로킹을 번다든가 수비 위치를 번다는 건 좀 어려운 것이고 네. 본인의 감각들 이 정도면 어느 위치가 수비하기 가장 어렵다는 걸 느낌을 아는 거죠. 자, 벌써 베티 선수가 15득점을 올리고 네. 있습니다. 22대 22 동점. 좋은 서브의 배유나. 차 네. 성공. 참 경기 끝나고 나면은 네, 이런 공격 득점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공격인데 네. 이게 양 팀 다 오늘 작년 리그 상대 전적보다는 공격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정원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아주 귀중한 득점 23대 22를 만드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전경의 서브. 시은미 강하게 뿜어줬습니다. 네. 직선타. 지금은 100점이에요. 시은미 선수가 네. 좋은 힘 있는 토스가 나갔기 때문에 베티 선수가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티 선수가 마음속으로 참 이런 공만 시즌 내내 왔으면 얼마나 영미야, 좋을까. 이런 볼 그러겠죠. 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겠군요. 네. 자, 23대 23 동점. 양윤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서브가 좋고 수비가 강한 선수입니다. 이후에 자,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카리나 성공. 네. 결정적인 순간에 카리나. 브로킹 선수의 손에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사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이 간다면 이게 손에 맞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두 선수의 사이가 너무 많이 들었죠. 알레시아 선수가 이제 높이가 좋았던 선수라면 카리나 선수는 높이는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팅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선이 들어와서 높이를 보강했습니다. 자, 아마 이제 베티를 묶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베티 그리고 뜹니다. 자, 바운드 시킵니다. 잘 받았어요. 자, 수비 성공입니다. 카리나 성공. 카리나 득점. 25대 23. 이정철 감독이요. 이 카리나 선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신현경 선수의 저 멋진 디그에 네. 박수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마무리를 이 선수가 멋지게 해냅니다. 자, 돌아온 카리나의 득점. 들어온 이소진의 브로킹 바운드. 신현경의 볼을 띄워주는 볼. 완벽한 패턴으로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낸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대 23으로 경기를 이기고 있습니다. 중계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입니다. 개막전, 화성 개막전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리나 선수가 지난 2세트를 뛰면서 12득점에 69%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왼쪽에 공격을 할 때는 아주 높지 않은 퀵 오픈보다는 조금 높은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이 카리나 선수의 특징은요. 그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외발 공격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김희진 선수나 박정아 선수가 훨씬 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후위 쪽에는 가운데 공격이 많았고 이제 반대각선 쪽에 공격을 했었던 카리나 선수였는데 네. 후위나 전이나 아주 다양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네. 오늘 좀 특이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팀 그 감독들은 카리나 선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팀의 3세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베티 선수도 본인이 많은 득점을 네. 좀 책임을 지고 있죠. 괜찮아요. 지금 베티 선수가 16득점에 46%에 가까운 성공률인데 오늘 아무래도 뭐 시은미 선수가 첫 경기 나와서 팀 운영을 어떤 그 베티 선수에게 맞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승산이 있는 게요. 이소영 선수나 배우나 선수, 정대영 선수의 그 공격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많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 시우미 선수가 오늘 사실 뭐 지난 두 시즌 동안에는 거의 출전 기회가 없었고요. 지난 네. 시즌 뭐 한 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자, 가운데로 갑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시은미 그렇죠. 성공. 네. 자, 정대용 선수가 가운데 공격을 어, 이제 마무리를 짓나요? 그러나 어떤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나요? 자, 지금 전영아 주심은 정대용 선수에게 반칙이다 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공격하는 장면이 일단은 나오겠는데 자, 긁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네트를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판단해서 일단 IBK에게 그 시그널이 갔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네, 봐주시죠. 이 장면이거든요. 자, 일단 판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2대 1입니다. 다시 한번 브로킹 바운드. 자, 왼쪽에 베티 스파이크. 나이스 디그인데 자, 그대로 넘어온 볼 언더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카리나 오른쪽에 박정아. 자, 어려운 볼을 처리를 합니다. 자, 길게 쭉 밀어줍니다. 자, 왼쪽 기다립니다. 자, 왼쪽 비석공 네. 김희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정도 되면 어떤 선수에게 갈 거라 하는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김희진 선수 아주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좋은 속공이네요. 자, 유희옥의 서브. 점수는 3대 1로 2점 차이. 지금 네트 플레이에서 좀 쉽게 GS가 득점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자, 박정아 선수가 길게 밀어줍니다. 자, 반격 뒤에는 IBK 기업은행 가로막기 네. 득점. 정대영 선수의 네. 타이밍은 오늘 좋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대웅 선수가 지금 그 판정에 대해서 너무 불만할 게 아니라 일단 그 플레이에 집중을 일단 해줘야 되겠어요. 네. 역시 뭐 정대웅 선수의 브로킹은 높기도 하지만 타이밍이 아주 정확해요. 자, 정대영 선수가 참 노련한 선수 아니에요? 네. 3년 수전을 다 겪은 선수고요. 자, 3대 2. 시간차. 자, 나연정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렇죠. 이동. 하지만 받아올리는 이호이. 자, 이호이가 3단 넘기고 있습니다. 나연정. 자, 공격 기회는 어디로? 누가? 티 패티였습니다. 선수. 하나의 정대웅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때리는 다음에 베티 선수가 때리니까 우리가 그 보는 그 시각이요. 네. 플레이가 다양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네요. 자, 어렵게 수비가 됐는데 그러나 베티 선수가 대각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득점을 네. 만들어내면서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자, 가운데 공격인데요. 자, 갑자기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는 GS 칼텍스. 자, 박정아, 김희진 강타. 자, 넘어지면서 수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붙은 볼. 자, 다시 한번 기업은행 카우리나. 자, 반격 기회는 왼쪽입니다. 최선아 스파이크. 자, 결국에는 네. 공격은 바깥쪽으로. 이 IBK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전위에 최선아 선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희진 선수가 속공을 하고 박정아 선수가 빅킥 정도 뒤 정도의 길이라면 네. 최선아 선수하고 뭐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짧게 가니까 오른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하. 올라가면서 빨리 때려야 되는데 끌고 내려서 때린단 말이야. 어? 네가 네 몸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맞고 튀고 이러면 다리 하체를 견고하게 해야지. 어? 다 같이 좀 해, 다 같이. 다 같이 좀 해. 자, 베티도 타점이 좀 낮아졌단 말이야. 낮아졌다고. 알았어? 이렇게. 지금 이중철 감독이 한 점을 뒤져 있는 상황에서 물론 세트를 두 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카리나 선수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 하는 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정확히 오는 볼에 대한 공격수의 타이밍은요. 사실 누가 가도 정확히 때릴 수 있는데 우리 올려주는 선수가 불안할 때는 본인이 찾아서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은행은 후위 쪽 최선아, 카리나 그리고 남지현 선수입니다. 자, 남지현 수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좋은 공격 나오네요. 네. 직선이 잘 되면은 박정화가 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상한 게 급할 때수록 사실 복잡한 플레이를 하면은 네. 엉키기 쉽습니다. 그럼요. 급할 때수록 단순한 공격도 좋다는 이야기죠. 네. 좀 꽈서 공격을 하면 엉킬이 많아져요. 네. 자, 최은미가 부지런히 볼을 따라갑니다. 자, 베티. 나이스 디그. 하지만 플라잉 리그 했던 남지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왼쪽 강타 직선점 최설아 선수입니다. 볼이 안쪽에 있었는데 굳이 시은미 선수가 손을 뺄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볼이 안테나 근처에 가깝게 있어서 손을 빼는 거는 네. 터치아웃에 대한 대비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손을 빼서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자, 남지현 선수가 다이빙 킥을 하면서 이제 네. 멋진 수비를 보여줬고 그리고 브로킹 과정 서브 득점. 박정아 선수의 네. 서브 득점이군요. 오늘 박정아 선수 서브 3득점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김민진 선수와 최고의 그 고등학교 대회에서 둘이 같이 갔잖아요. 네. 그렇지만 늘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김민진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싶긴 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박정환 선수가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 이번 시즌 과연 그 평가를 박정환 네네. 선수 개인이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겠죠. 자, 시은미 선수입니다. 자, 두 명을 피해서 직선 쪽을 때렸는데 그대로 득점 네. 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베티 선수는 뭐 매 세트마다 본인의 득점량을 네.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1세트 9득점, 2세트 7득점, 이번 세트도 3득점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19득점을 하고 있는 베티 그러니까요. 선수네요. 작년 리그 때도 경기당 24득점이었으니까요. 네. 득점 부분 5위에 올랐었던 베티 맞습니다. 선수였습니다. 뭐 중간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 올해 오늘 첫 경기인데요. 뭐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오프닝 테이블 끊는 것 치고는 상당히 득점도 좋고 네. 아주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기어브랭의 집중력이 말이죠. 약간 네. 오락가락합니다. 약간 좀 집중력 떨어졌어요. 기홈랭이 좀 더 긴장을 해줘야 될 이야기가 지금 GS 칼텍스가 단순한 경기를 하면서도 점수차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대용 서브. 최선아. 자, 따라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까리나 왼손으로. 자, 동점 기회는 GS 칼텍스. 자, 볼이 붙었는데요. 자, 롤링 딕을 했습니다. 까리나 선수가 3단 넘기고요. 배우나 자, 전이 가운데가 높아지는 상황. 1대1입니다. 됐어요. 파운드 브라카우스 만들고 네. 있는 베티 데라크루스. 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정대웅 선수랑 한성희 선수가 시은미 선수에게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은미 선수 모르긴 해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너무 아마 오랜만에 주정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말이죠. 네, 네. 프로에 다시 입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네. 시은미 선수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질이 좋은 선수니까 네, 시간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맞습니다. 외발 점프 이어서 까리나의 이동 공격. 무섭네요. 자, 이 공격 옵션이 포함됐으니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8대 7입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기어브랭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화성입니다. 배구 중계의 명가 KBS N스포츠가 선택한 여자부 개막전은 화성 IBK 기업은행과 평택 GS 칼텍스의 1라운드 경기입니다. 지난 9시즌 동안에 저희가 중계방송 참 열심히 했는데 네. 이번 시즌 더욱더 좋은 중계방송으로 배구 팬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8대 7입니다. 석공! 그래요. 자, 빠른 이동 네, 속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뛰는 속공수들도 좀 더 정교한 타이밍에서 떠줘서 네. 시은미 선수가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서브 리시브도 좋고 좋은 타이밍에 공격이 이루어졌네요. 배우나 선수가 FA 재계약을 했죠. 네, 그렇죠. 팀에 합류를 했고 자, 7시즌이면 정말 배구를 알고 할 만한 시즌이 됐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뭐 김희진, 박정아 이 두 선수가 보배입니다. 네, 뭐 화력이 정말 대단한 IBK네요. 이 선수들의 이제 정확한 포지션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희진 어떻습니까? 선수는 물론 첫 해 때는 센터에서 뭐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네. 지난 대회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국가대표 가서 또 센터로 활약을 했었고 네. 네, 두 자리를 최소한 좋은 서브 카리나의 서브 득점. 맞습니다. 최소한 하여튼 두 포지션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리나 선수가 서브 2득점이고요. 박정환 네. 선수가 서브 3득점에 김희진 서브 2득점, 유희옥 서브 1점, 최선아 1점. 지금 몇 그러네요. 개째를 만들고 지금 있습니까? 9개째를 만들고 있는 IBK네요. 네. 자, 카리나 연속 득점! 오늘 카리나 선수 서브 3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카리나 선수가 첫 경기 신고식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카리나 오카시오 선수인데요. 카리나 선수가 10호, 13호 트리플 크라운이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이미 이제 후위 공격은 지금 2개째 하고 있고요. 서브 네. 득점은 지금 3개째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안. 제스! 카리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트리플 크라운을 더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브로킹의 숫자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리나 선수를 평가하기를 사실 공격이나 그 서브보다는 네. 오히려 브로킹이 좋은 선수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브로킹은 없지만 서브에서 뭐
정말 강력한 수업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 성공률이 60%인데 네. 사실은 지난 2009-2010 시즌에 이 카리나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네. 약 한 37% 정도였거든요. 네. 오늘 상당히 좋은 그런 점유율,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로킹, 언더바운드. 좀 더 빨리 때려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스파이크. 자, 이서영 오른쪽 네. 강타. 한송이 마무리. 그렇습니다. 이런 볼은 반드시 100%, 120% 때려줘야 되는데 네. 역시 한송이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한송이 선수가 지금 4득점하고 있는데요. 네, 좀 좀 더 더 많은 많이, 득점 해야죠.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자, 11대 9. 한송이 선수는 언제나 서브 넣기 전에 저렇게 이제 공에 좀 바람을 넣습니다. 네. 기를 넣습니다. 한송이의 서브. 이호이. 자, 위에서? 비석공. 그렇죠? 지금 제 느낌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희옥 선수가 워낙에 다른 선수들의 공격 점유율이 높고 잘하는 그 강한 공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늘 나에게 온다는 생각을 어떤 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 100%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돼줘야 되겠죠. 점수는 11대 10입니다. 최선아 그리고 박정화 스파이크. 자, 오픈만으로 받고 있는 한송이 선수입니다. 베티 강타. 자, 동점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반격 기회는 기아브랭. 네. 박정화 블락아웃 프리전 쪽으로. 이제 이소영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옮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그 브로킹은 왼쪽에서 했을 때보다 타이밍이 다릅니다. 네. 지금도 빠르거든요. 지난 시즌 보면은 알레시아 선수의 후위를 이용한 공격도 많이 나왔던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자, 그대로 코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자, 김희진. 시은미. 베티. 자, 브로킹이 막혔고요. 나연정. 이소영 스파이크. 네. 코트 안쪽.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타이밍을 지금도 잘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네. 조금 더 빨리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완벽한 3박자로 이제 득점이 나온다면 네. 디펜더의 더 큰 박수가 나올 네. 텐데 지금 어려운 위기를 참 어렵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12대 10이고요. 점수는 2점 차입니다. 글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그렇죠. 네. 자, 볼은 바깥쪽으로 밀려 나갔고요. 자, 아마 이제 선수 교체의 타이밍에 관련된 그런 전용화 주심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림은 볼이 이제 바깥쪽으로 약간 밀려 나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죠. 일단 볼이 바깥쪽으로 나간 걸로. IBK 기업은행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이 들어왔고요. 네네. 자, 안에 꽂혔다는 그런 네. 비디오 판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2대 11이 됐습니다. 자, 왼쪽 박정아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세용 선수가 오늘 브로킹 하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네. 지금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떤 타이밍에 떠야 될 것인지 반드시 그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다 보니까 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점수는 13대 11. 오늘 노란 선수가 두 번째 나와서 서브를 넣었는데 오늘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철 감독이 미디어 감독 때 미디어 그 데이 때 어떤 선수에게 기대를 해도 좋냐 했더니 의외의 대답도 있었어요. 노란 선수가 이번 리그에 때는 네. 활약이 많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승준 아나운서가 노란 알토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가운데 시간차 그대로 정대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건드리는 바람에 네. 득점이 연결이 안 됩니다. 14대 12가 됐습니다. 이제 그물 아래쪽은 괜찮은데 네. 그물 위쪽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물 위쪽을 건드렸기 때문에 터치넷 범실도 했습니다. 14대 12. 시은미. 지금은 볼이 좀 낮기 때문에 베테랑 정대웅 선수도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저는 이게요, 정대현 선수의 볼이 나가기 전에 벌써 시은미 선수 손에서 지금 더블 컨택입니다. 네. 잡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15대 12. 석점 차이고요.
GS 칼텍스는 지금 이고비를 차고 올라오지 못하면 오늘 경기 좀 힘들어집니다. 네. 자, 배티 남지현의 멋진 수비. 자, 그리고 박정화 스파이크. 자, 받아 올리는 이소영. 자, 왼쪽에 같이 붙었습니다. 자, 높게. 넘어지면서 수비. 자, 까리나가 브로킹에 가담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배티 선수가 브로킹을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팀 선수가 그 두 선수나 세 명의 선수가 떴을 때 키 큰 선수의 뒤가 그 브로킹으로 막는다면 수비하는 선수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지금 베티 선수가 앞에 카리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자, 오늘 배티 선수가 21득점, 까리나 선수가 15득점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멋진 서브를 수비로 잘 막고 있는 기어브랭 까리나. 자, 배티는 후위했어요. 한송이 그러나 왼쪽에 한송이 네. 스파이크 득점.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뭐 3박자가 척척 맞았네요. 5득점째 올리고 있는 한송이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도 만들어줬고 네. 또 보답이나 한 듯이 한송이 선수가 좋은 공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한송이 선수가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13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준우승을 또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됐죠. 그렇죠. 자, 배티의 범실. 체력적으로 좀 부담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배티 네. 선수인데요. 16대 14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기업은행이 2점을 앞선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다. 화성입니다. NH농협 2013-2014 V리그 여자부 1라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까리나 15득점, 배티 12득점, 박정화, 김희진 13득점, 9득점, 한송이, 정대영 6득점, 5득점. 네. 배티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은 기업은행이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송희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경기당 13득점에 가까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네. 뭐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렇죠. 점유율 자체가 낮습니다. 자, 오늘 김혜진 선수가 서브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할 때마다 서브 득점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은미, 한송이 스파이크. 자,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아, 길게 가야 됩니다. 한송이 길게. 자, 다시 한번. 최선아 스파이크. 영리한 득점. 이소진 선수가 땡큐 할 정도 볼을 잘 다뤄서 때려줍니다. 네. 네. 자, 수비형 왼쪽 자리에 이번 시즌에 최선아 선수, 네. 신현경 선수, 네. 최은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 베티 선수가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 공격하는데 네. 불편함이 있잖아요. 자, 윤혜숙의 빈자리를 어떤 선수가 이번 시즌 메우게 될지 그 주인공을 1라운드부터 아주 심하게 경쟁하면서 가르고 있습니다. 최선아 선수예요. 공격까지 해준다면 네. 윤혜숙 선수의 이상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정철 감독 아닌가. 네. 네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윤혜숙 선수가 리시브 성공률이 37.9%, 네. 점유율이 37%. 그러니까요. 네. 수비가 상당히 좋았던 네. 선수인데 이렇게 공격까지 준다면은 네. 윤혜숙의 대안으로 또 빠르게 클 수가 있죠. 그렇죠. 이성구 감독.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니까 시원하게 끝나든가 아주 해. 괜찮아. 다시 해, 자, 다시. 괜찮아. 발이 우리 선수들이 볼이 오면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발을 못 움직여.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몸이 굳었다는 얘기야. 사실 이성구 감독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네. 이숙자 선수도 있고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최강희 선수도 좀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베스트 멤버가 아닌 그 멤버로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또 뛰어야 되잖아요. 네. 시은미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생각으로 바꿔줘야 될 게 기존에 뛰던 선수가 그냥 베스트 선수라고 이제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현재 뛰는 선수가 일단은 베스트 선수가 돼줘야 됩니다. 가로막기 득점에 네. 까리나 선수와 이소진. 까리나 선수가 끝날 때까지 브로킹이 없나 싶었더니 네. 뭐 브로킹까지 두 그렇습니다. 선수가 합작을 네. 했네요. 지금 박미애 해설위원의 설명대로 시은미 선수가 이번 시즌 분명한 베스트 멤버예요. 그럼요. 네. 본인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경기에 임해야 될 겁니다. 19대 14가 됐습니다. 꽤 강하게 오늘 서브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배티 어중간한 쪽으로 볼을 띄웠습니다. 최선아 스파이크, 이소영의 수비. 자, 시은미가 건집니다. 브로킹 거리나 완벽한 가로막기 네. 득점. 이렇게 되면 GS 칼텍스는 다 답이 없습니다. 이정철 감독이 좀 더 힘이 네. 나겠네요. 아이언마로 돌아온
까리나 오카시오 4등 만에 들어왔는데요. 1대1에서 지금 더군다나 베티 선수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까리나 선수가 서브 3득점에 브로킹 2개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트리플 크라운급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송의 공격이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관한 네. 합의 판정을 전용화 주심이 하고 있습니다. 카리나 선수가 오늘 공격 성공률에서도 뭐 17득점에 57%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네요. 네. 사실 이제 돌아가기 전에 2009-2010 시즌의 기록을 보면은 13.6득점에 37%, 점유율이 약 한 20%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맞고 나갔다고 좀 판독을 내리고 있죠. 한송이 그렇습니다. 선수의 득점이 될 겁니다. 한송이의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GS 칼텍스 선수들 오늘 사실 첫 경기고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럼요, 뭐 승패에서 상관없이 오늘 어떻게 시흥민 선수와 좀 더 밀접한 경기를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가 싶어요. 혹자는 지난 시즌 그 챔피언 결정전의 리턴 매치가 아니냐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혹자에게는 네, 30경기 가운데 단 한 네. 경기 맞습니다. 맞춰가는 경기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까리나 선수가 이번 세트에만 6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에 뭐 서브도 좋고 브로킹도 2개나 잡고 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호위 공격도 현재 2개의 성공이 있습니다. 네. 자, 브로킹 1개랑 이제 후위 1개만 하면은 복귀를 해서 첫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리스브 과감하게 합니다. 셋이에요. 그렇죠. 자, 베티. 네, 잘 봤습니다. 3명이기 때문에 연타를 해야 되겠죠. 네네, 셋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네. 자, 베티 선수가 왼쪽으로 핑거 페인트를 놓으면서 21대 16으로 쫓아갑니다. 자, 시우미의 서브. 석공! 자, 다시 한번 백오픈. 이소영 쫓아가는 득점. 이소영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이 돼줘야 돼요. 지금도 득점은 났지만 제자리에 서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의 신장을 생각한다면 더 네. 뒤로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소영 선수가 6득점 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25%인데요. 네. 지난 시즌에 약 한 42%의 10점 이상을 했던 네. 이소영 아니겠습니까? 베티를 제외한 우리 선수들의 득점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오늘 개막전. 센터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이동의 발 공격은 정말 명품이군요. 위력적인데 앞으로 네. 나머지 오늘 경기 외의 팀들은요, 이 카리나 선수의 이동 공격에 대한 브로킹 타이밍을 어떻게 가지고 네. 갈 것인지 하나의 숙제로 남는 오늘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네. 오늘 경기를 보면 말이죠. 네. 김희지 선수의 이동 공격은 약간 길게 가고 네. 까리나 선수는 약간 좀 짧게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각선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서브 득점! 오늘 까리나 선수가 서브 득점만 넉 점째예요. 참 카리나 선수는요, 한국이 체질이 맞나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러게요. 까리나 오카시오 선수입니다. 오히려 그 서브 리시브가 약하다는 느낌보다는 네. 워낙 뭐 좋은 서브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강한 서브. 자, 바깥쪽 나가면서 이번에도 서브 득점인가요? 네. 자, 지금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개 서브 득점이 되는 카리나 네. 선수네요. 딸이. 네. 20개월 된 그래요. 아들이나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네네. 조만간에 이제 남편도 네. 국내로 좀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24대 17. 자, 시은미. 지금 거의 범실이에요. 범실이에요. 토스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네. 25대 17로 세트 스코어 3대 0. 지난 시즌 여자부 챔피언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네. 화성 개막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식구 카리나 선수가 합류하면서 과연 어떤 패턴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인가 궁금해했었는데 네. 오늘 이정철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많은 그 플레이가 나왔고요. 사실 우려했던 대로 GS 칼텍스는 시은미 선수와 공격수 간의 호흡, 또 네. 시은미 선수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걱정했었는데요. 일단 어려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까리나 선수와 지난 2008-2009 시즌에 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이호희 선수와 돌아온 까리나 선수, 이제 기업은행의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요. 네. 자, 이숙자가 빠져있는 평택 GS 칼텍스 킥스를 상대로 해서 네. 손쉽게 3대 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자 선수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네요. 네. 본인이 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시은미 선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할 텐데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기록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0이었습니다. 공격 득점은 참 이상하죠. GS 칼텍스가 네.
득점은 많이 하고도 경기를 치는 지난 시즌도 그랬거든요. 이게 눈에 띄는 게 바로 서브죠. 그렇죠. 서브가 12대2면요. 네. 보지 않아도 사실 경기가 기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서브 10개 차이가 났고 범실에서도 네. 17대 22였으니까 네. 기업은행이 범실을 줄이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참 부담 가는 그 지역 개막전, 네. 화성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정철 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영 아나운서